좋습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제가 감기가 들어갔고 목소리가 좀 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게 되고요. 오늘 책으로는 36쪽이죠. 36쪽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여기를 보기 위해서 지난주 내용을 물론 다 복습들 하시고, 그래서 마이크 떨어졌다는 소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쭉 보고 가시죠. 책 8쪽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그 01번 1장 총칙에 1절 재정 목적, 이 부분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땅 국토를 무슨 땅 둘로 나눠서 쓰자고요. 개발 땅, 보전 땅 둘로 나눠서 쓰자는 겁니다. 콘크리트 들어갈 수 있는 땅도 필요하고, 푸르게 보전할 땅도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정하는 거고요. 관청에서 지역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공무원분들의 대장들이 있잖아요. 세종시장, 또 아니면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등 관청에서 어느 땅은 개발하고 어느 땅은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날 기분 따라 정하지 말고 어떻게 세우라고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하라는 거죠. 앞으로 여기는 개발 땅이다, 앞으로 여기는 보전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계속요. 8쪽에 2절 용어정의가 있는데, 용어정의의 둘째 줄에 도시군 계획, 첫째 줄이 뭐였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또는 군인 거죠. 칠판요. 행정체계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에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데,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이게 이제 기본 체계인 거죠. 장관,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 이게 이제 기본 체계이지만 가장 중요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민 생활 단위에 밀착해 들어가자. 그래서 어디를 기본으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거죠. 세종과 제주는 어차피 모든 권한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다 찍고 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 하나, 6개 광역시, 시 70몇 개, 군 80몇 개, 80몇 개, 70몇 개 하는 이유는, 지금 마산시 따로 있어요, 없어요? 마산 들어보셨나요? 마산요. 벚꽃 유명한 진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창진 통합했죠.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해서 통합 창원시, 그냥 창원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리고 충청북도 청원군 없어진 지 몇 년 됐잖아요. 청주시랑 합쳐졌다고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정부 자료들이 한 몇 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매번 개수를 제가 세기 전에는 개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도시군, 특광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전국 163개가 되는데,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인 거죠. 대한민국 어떻게 할지 법 따로 있고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도 어떻게 할지 법 따로 있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8쪽에 2절 용어정의 표에 넷째 줄 덩어리를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설명 중에 세 줄 빼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그 구역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안 써져 있는 분 동그라미 2번에 용도구역 쓰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동그라미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동그라미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우시게 되는 거죠. 다음에요.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책 13쪽에요. 13쪽에 그러니까 3, 5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 네모 1번 국토의 용도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는 토지의 이용시설의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 표의 두 번째 칸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땅을 개발 땅, 보전 땅으로 나눠서 쓰자.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 땅, 도시지역은 무슨 땅이고요? 개발 땅인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중간 땅이고, 그 다음에 농림업을 진흥시키자 하는 농림지역은 보전 땅인 거죠. 그 다음에요. 자연환경 등등등을 보전하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것을 앞글자 4개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관농자로 나누어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여기 있었고요. 다음에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17쪽에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있죠. 자,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뭐 그림을 하나 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셔도 되고, 뭐 안 그리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고 계시는 중인데요.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전체 보실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은 틀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아셔야 이런 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에 정해졌던 목적이 있었던 두 가지는 뭐였고요?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개발 땅, 보전 땅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가지 뭐로 정해놨고요? 앞글자 4개요.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 정해놨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지금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기초의 시장 군수와 특별시 광역시 아래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한다고요? 빨간 동그라미 4가지요. 4글자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 손도 왜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 운영하겠다.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특광시군을 3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우리가 봐가셔야 됩니다만, 원래 법 이름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제 이건 이 그림 내용은 우리가 한 달 수업이 다 끝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대한민국 계획이 아니라 뭐 경기도 계획이 아니라 어디를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3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은 개인들이 세우는 계획이에요? 관청에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관청에서 세우는 계획이죠. 그리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도 여기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전에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산주인 할아버지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포크레인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인이 자기 땅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용한다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이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 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금지다. 뭐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이걸 봐가실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해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이용 개발하는 것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군 계획은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고요.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모두 있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모두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는 거죠. 이상들을 봐가실 거고, 그러니까 뭐 그림은 먼저 그려놓고 가도록 하시죠. 다시 앞으로 잠깐 가시면, 물론 뒤에도 다시 또 써져 있고 또 써져 있습니다만 책 8쪽 다시 가시면, 그러니까 8쪽을 보시면 2절,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 그러니까 네 번째 덩어리, 뭐 넷째 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넷째 줄 덩어리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 중에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구, 그러니까 용도 구역, 그다음에 뭐 순서 뭐 아무튼 바꿔서요. 뭐 기반 시설, 이걸 좀 더 내려 쓰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들을 앞 글자를 끊어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용, 입지, 기, 개, 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색깔 바꿔 쓸게요. 전혀 성격 다른 것들이 합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지,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라고 같은 뜻은 아니고 그냥 뭐 다시 바꿔 쓰면 그러니까 기, 개, 정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책에 써진 순서대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등이 있는 거죠. 뭐 이상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입니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뭐 여기 내용까지를 좀 보셔야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그림이고, 다시 계속 가시면 아까 이제 17쪽이었죠. 17쪽 자리 와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칼로 물자르듯이 딱딱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종 안에서만 다니는 버스는 시내버스, 뭐 세종과 대전, 또 아니면 뭐 저 오송, 또 아니면 저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광역버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세 글자 뭐를 대상으로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 그러니까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63개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쪽으로 보시자고요.
당진, 서산, 태안 거기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천안, 아산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혀에서 소리 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쪽이요. 그러니까 17쪽에 02번 2장 제1절 네모 1번 양과 1번 의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이상을 묶어서 여기는 둘 이상이 광역이죠.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뭘 먼저 지정을 하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 계획이 뭐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이죠. 누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누구한테 도장을 받냐. 그건 이번 순환에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오셨어요. 20쪽에 양구하러 3번 수립 절차. 그 박스에 있는 그 그림이면 되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뭐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4시간 수업 동안에는 별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무려 얼마요?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냥 그런갑다.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또 있잖아요. 3월 초에 또 하실 거고요. 5월 초에 또 하실 거고 7월 초에 또 하실 거고 9월부터는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리면 다음 쪽이요. 21쪽 양과로 4번 역시 그 승인 절차의 박스예요.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협의 거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전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뭘 거친다고요? 강당에서 세미나 30분 밥 먹으러 갑시다. 끝. 뭘 하고요?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끝. 다음이요. 한 장 넘어와서요.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24쪽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뭐 지난주에 이제 책자도 보고 그러셨습니다만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군은 어떤 시군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꿈이죠. 꿈이니까 뭐 역시 얘도 재산권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고 얘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그런데 얘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산권 행사요. 그 땅에 뭐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 뭐 비슷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죠. 무엇이 똑같은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26쪽이요. 26쪽에 양구하러 3번 수립 절차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강당에서 세미나 주민과 전문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지가 직접 끌고 가거나 윗사람한테 올리면 27쪽에 양과로 4번 특별시장 광시장은 지가 직접 끝까지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거치고요.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가 확정하면 되고 다음 쪽이요. 28쪽 양과로 5번 도지사의 승인. 이제 아래 뭐 항상 이런 건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A, B, C로 하면 C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C가 자기가 직접 C 팀원들이 같이 예산이 배정돼 있으니까 C 팀원들이 같이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B가 계획을 세워서 지 윗사람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서요. A한테 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우 별별 경우가 다 있는 거겠죠. 관청에서 뭔가를 할 때도 아랫사람 오늘 권한 주어진 누군가가 지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가 계획 세워서 윗사람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뭐 그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러면 나중 문제고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는 지가 직접 끝까지 끌고 와서 확정을 한 거고 28쪽에 양괄호 5번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지 윗사람 도지사에게 뭐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올린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거기 내용 그대로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하면 되는 거죠. 뭐 누가 이건 윗사람이 아니 권한자가 지가 직접 끝까지 간다. 이건 아랫사람이 위한테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 나중에 보시고 다 됐습니다. 절차가 똑같은 거죠. 다음 쪽이요. 한 장 넘어와서요. 30쪽에 3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은 그러니까 그 네모 1번, 양괄호 1번 넷째 줄 자리에 있는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요 1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건 어차피 읽어도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기반시설이 있죠. 7번 보시죠. 용도지역 아까 네 가지가 있다는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부터는 농림지역으로 써라. 그러니까 김제평야, 가평, 잣나무단지, 공주, 밤나무단지와 같이 그 땅을 쓰겠다. 거기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못 짓는다고요.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도로 등등등 53가지 공적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 도로를 만들겠다 정했습니다. 도로 만들기로 한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못 짓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가시고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양괄호 3번 34쪽에 양괄호 3번 2반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36쪽이요. 뭐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뭐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하는 거죠. 그리고 위와 비교되는데 여기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30분 강당에서 밥 먹으러 갑시다. 세미나 강당 밥 먹으러 갑시다. 끝. 뭘 하는 거고요? 공청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한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가 있는 거죠. 대통령 지 맘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를 하듯이 세종시장 지 맘대로 못하게 세종시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36조 양괄호 4번 2반 절차 그 박스에 세 번째 어디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요 흐름들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지방의회 의원. 그러니까 선거 때도 악수 해본 사람도 있고 악수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속한 주수지에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도 잘 모르죠. 아주 뭐 가까운 분이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데 그냥 지방의회 뭔지는 몰라도 혀에서 소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해 가자고요. 그러니까 빠에야 빵뻥이야도 아니고 빠에야가 뭐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냥 스페인에서 먹는 우리나라 볶음밥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스페인 사람 세계 어지간한 나라들도 다 쌀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많이 먹는 나라가 더 많지만 쌀을 먹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쌀 요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도 쌀도 먹겠고 밀가루도 먹고 그러겠죠. 근데 빠에야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또 샤프란 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 세계 테마 기행 아니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거 볼 때 저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면 저기 뭐요 흰 뭐 누에들을 저기는 볶아 먹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름을 아시면 그것을 알게 되고 이름을 모르면 모르게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르면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방의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지방의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길게 설명드렸고 또 뭐 놓치셨어도 뭐 어차피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볼 거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41쪽에 그러면 어디다 도로 낸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려면 41쪽에 양괄호 2번 뭐 거치고 뭐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청끼리 얘기하는 건 협의인가 심의인가 또 전문가들이 최종심사가 협의인가 심의인가 그건 몰라요. 한 번 듣고 알 수는 없어요. 일단 회에서 뭐는 나와야 되고요. 협의, 심의 보면서 회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협의,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가 심의인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로가 난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여기 좀 앞부분까지 저 2반 제한까지는 했었지만 이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었던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앞으로 뭐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다. 기초조사한다. 강당에서 세미나 밥 먹으러 갑시다. 끝. 뭐가 있고요?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하고 협의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도장을 찍는다.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죠. 34쪽이요. 34쪽에 양괄호 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이 있었죠. 뭐 비교되는 건 빼고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방괄호 1번 본문 주민은 다음 각 고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옛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요. 민원을 넣는데요. 우리 동네 못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동네 좀 더 편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짜짜짜 뭐 하면서 제한하러 간다고요? 기지개를 켜면서 제한하러 가는 거죠.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좋은 얘기죠. 우리 동네 2곳배기 더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얘기고요. 우리 동네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36쪽에 양괄호 4번에 반괄호 1번 기초조사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본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즉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광역도시계획도 기초조사한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도 기초조사한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지금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타 세부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한 장 넘어와서요. 38쪽이요. 자 이제 오늘 진도네요. 지금 이제 앞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보셨는데 쉽지 않죠. 그냥 그렇습니다. 편히 넘어가시고요. 그냥 오늘 거 복습만 하시면 되는 거죠. 표시하시고 혀로 소리 내시고 오늘 거 복습하시고 쌓아가면 됩니다. 방괄호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뒷문장 나중에 보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비되는 건 여기는 이제 공청회였었죠. 30분 세미나 밥 먹으러 갑시다 끝인데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세종시장이 그러니까 청사 앞에 광장에 앉아갖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가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의견 청취의 절차. 뭐 기억번 그 두 줄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표가 두 칸인데 첫 번째 칸, 뭐 두 번째 칸, 뭐 그러니까 설명까지 해서 다 표시하면서 가도록 하시죠. 표 첫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공고 표시요. 공고. 그 아래 열람 표시요. 열람. 그 설명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아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 표시요. 공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표시요.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단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표 둘째 줄이요. 첫 번째 칸에 의견서 표시요. 의견서. 설명이요. 그러니까 공구된 도시군관리계획 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에게 의견서 표시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아래 셋째 줄이요. 첫 번째 칸에 반영 표시요. 반영. 결과 통보 표시요. 통보. 그러니까 셋째 줄의 설명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 표시요. 반영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표시요.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 통보로 되어 있고요. 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에 도로를 만든다고 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써놨는데 까먹었네요. 지금 여기 동 이름이 운종동인가요? 아니면 나성동이요? 나성동이요. 예. 그러니까 써놨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한참 이제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행입니다만 또 추가적인 도로가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성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관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하는 거죠. 여기 도로를 더 놓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4차로로 할지 2차로로 할지 8차로로 할지 이것저것 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그런데 강당에서 세미나가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에 광고를 내라고요.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고자 하오니 또 달리하면 여러분의 삶과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신문 광고를 낸다고요. 뭐 물론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이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근데 신문 광고를 많은 사람이 보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내야 되는데 신문 광고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뭐 신문 삽지 말고요. 삽지 넣는 거 말고 그러니까 신문 가끔 보면 삽지 들어오잖아요. 광고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업체에서 이 동네에 새로 슈퍼마켓을 열었다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삽지를 끼웁니다. 그러면은 삽지를 예를 들어서 10,000장을 끼운다고요. 그러면 삽지를 제가 신문 배급소에 10,000장을 끼워요. 그러면 10,000장을 끼웠으면
거기 이제 우리 동네 마트는 이렇게 신선한 고기도 가져오고 생생한 야채도 가져오고, 오면은 첫 얼마 동안은 크리넥스 박스도 드릴 테니까, 티슈도 드릴 테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전화번호도 써놓죠. 만장을 끼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는 몇 통 정도가 올 걸 예상하고 만장을 끼울까요? 여러분이 돈 한 장이 10원이에요. 한 장 끼우는데 요즘은 한 15원 갑니다. 아무튼 15원 가는데, 그러면 15만 원 들여서 만장을 끼웠어요. 자, 전화 몇 통화 올 걸 기대하고 15만 원을 드렸어요. 드릴까요? 만장이면 전화는 3통이요. 삽지 잘 읽으세요? 뭘 이런 걸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기도 귀찮잖아요. 삽지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3통을 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3통 통화가 오면 뭐라고 얘기를 잘해서 그분이 이제 가게 한번 오게 하기 위해서 15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 뭐 삽지야 일반 사람들 버려버릴 테니까 안 되고 신문 광고를 내야 되는데, 자, 이런 광고들 신문 1면 하단 광고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제일 마지막 면, 뒷면, 전면 광고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종시에서 1년에 이게 1000건, 5000건인데 그렇게 계속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하라고 세금 내실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문 4면, 5면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만 광고들, 그러니까 요거나 아니면 요거 반토막 광고들 그렇게 실리는 겁니다. 그 신문 보면 뭐 4면, 5면에 뭐 찌그만 광고들 쭉 실리는 곳이 있잖아요. 뭐 많이 실렸던 게 뭐였어요? 수신 오가피,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아무튼 뭐 그런 거 실리는 그 자리에 요만한 광고 하나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광고를 보고 광고 낼 때, 자, 이런 나성동 100번지의 4차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어디에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지가 써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본 사람도 거의 없지만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시고요? 도시계획과 사무실에 가시겠죠. 그러면 그 도면이 큰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도면을 떠들러 보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열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뭐가 있고요? 의견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뭘 써 넣으시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우리 동네 도로, 그러니까 시끄러 죽겠는데 도로 만들지 마. 저 앞에다 주차장 만들면,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하고 우리 동네는 조용히 걸어 다닐 테야. 그냥 차 뭔가 리어카 하나 왔다 갔다만 해도 되고 우리 동네는 차 없는 거리, 조용한 거리로 살 테야 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시겠고, 또 어떤 분은 이놈들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4차로 갖고 누구 차 하나만 불법 주차해놨어도 차 엉망이고 6차로는 만들어야지. 별별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견서를 써 넣으시라고요. 달리 얘기하면 뭐고요? 데모 좀 하지 말라고요. 와서 데모하지 말라고요. 꽹가리 치고 징 치고, 그러니까 뭐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농성하고 그거 하지 말고 구리구리 엽서 한 장 써주세요. 의견서를 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날짜가 돼서 남양 박스를 뜯고 하나하나 보겠죠. 그 중에 이제 좋은 의견은 뭐 하고요? 반영하는 거고요.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뜻은 알겠지만 당신 의견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주라고요? 통보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라면 박스 절차를 6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공법에서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국민재산권에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 자기들끼리 뭐 그냥 우리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이건 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건 몇 건 없고요. 대부분 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들을 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라 6글자 뭘 거치라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라고 돼 있는데, 이 뒤로 한 50번 넘게 주민의견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 6글자 그게 귀찮다고요. 개그 콘서트 2글자 뭐요? 개콘. 이 6글자가 귀찮아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38쪽 제일 위에 제일 윗줄 반괄호 2번 제목이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 글자보다 1.5배 더 큰 글자로 공람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뒤로는 이제 6글자 7글자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안 나옵니다. 이 뒤로는 2글자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공람이 나오는 거고 그 공람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면 박스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청회는 마이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니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디귿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39쪽에요. 계속이요. 반괄호 3번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다음 각 고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세종시장,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아니면 뭐 천안시장 지 맘대로 못하게 세종시 의회, 충남도 의회, 천안시 의회가 있는 거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뭐 40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의견 청취 절차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3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은 많고요. 땅을 이제 땅이 뭐 이 돈이면 땅 한 큰 덩어리 찌그만 그래서 한 10개는 사겠네. 10개 사는데 저 심산 6억에다 땅 사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핵정된 터졌을 때 우리 증손자 거기에서 잘 살으라고 땅을 사놓으실 거예요. 당장 돈 되는 땅에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돈 될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돈에 가장 직방인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땅이 농림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농림지역 10만 원 샀는데 도시지역 바뀌면 당장 80만 원, 120만 원이요. 10곱배기 뛰는 거죠. 기반시설 어디에 도로가 들어선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크게 중요한 것들이죠. 누가 결정하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음 순환에 보자고요. 40쪽에 양괄호 1번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41쪽에 양괄호 2번 결정 절차.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떤 거는 지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지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위에 올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B가 세워서 C한테 올려서 C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는 지가 쭉 여기까지 오는 거고요. B, C로 오면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안 계획을 이제 세운 거죠. 기한, 결제 신청 위에서 결제한다고요. 아래에서 계획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은 나중 문제고 계획을 결정하려면 공무원끼리 협의를 해야죠. 박스 그대로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박스 아래요. 반괄 1번 협의 표시요. 협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하려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바로 넘어와서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협의가 서로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닌 거죠.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만들어진 이제 문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논밭을 지나간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과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논밭인데 그 논에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특별한 아주 그러니까 뭐 아무튼 도룡뇽 무슨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개구리가 살고 있다. 그럼 환경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도로가 산업도로다. 저쪽 산업단지하고 연결하고 싶은 도로다. 그러면 산업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이러저런 장관들 관계기관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30일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완성된 문서를 관련 부서에 다 보내는 겁니다. 다 문서를 보내면 각 부서에서 회의를 검토를 해서 그 답변서를 보내는 거라고요. 답변서 보내는데 며칠 안에 답변서를 보내라고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된다.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방과로 2번 이제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뭘 거치게 되고요.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읽게 돼요. 어떤 분이 선생님 도대체 이 책은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읽으라고 그랬어요? 절대 읽지 마시라고요. 예습도 하지 마시고 복습도 혼자 책 보지 마시고 복습은 뭐로요? 동영상으로요. 혼자 책을 어떻게 읽어요? 지금 그 방과로 이번 심의의 둘째 줄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또 줄도 끊어졌잖아요. 시, 도도, 시계, 계획위원회, 시, 도도시. 도도시는 뭐예요? 포도시. 포도시는 어느 동네 사투리죠. 표준말 아니죠. 포도시라는 말 아는 분 계세요? 겨우 뭐 그런 뜻입니다. 도도시, 도로시도 아니고 도도시. 도도시가 뭐예요? 아무튼 뭐 계획은 알겠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뭐 삼계탕에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서로 읽다 보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건 뭐였고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시도지사는 어디를 거치는 거고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시도가 몇 개가 있고요? 17개가 있죠.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세종 8개 도, 그러니까 제주 해서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세종 이게 세종이죠. 세종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은 이 시도가 17개 모두 다가 아니라 17개 중에 그 어느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충남도지사는 뭔가 결정하려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뭐 자주 소리 내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외울 단어들은 아니고요. 아무튼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방과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협의 거치고 그 다음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로 가는 겁니다. 됐고요. 뭐 동그라미 2번은 한 번 나왔고요. 뭐 동그라미 3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에 반과로 3번 얘도 역시 지문 한 번 딱 나왔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쪽에요. 45쪽 오셔서 반과로 4번 고시 열람 본문 동그라미 1번 고시 땡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표시요. 결정의 고시 표시요. 고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부에 시도사 또는 시장구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부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금 이제 어느 문장 하나가 빠져 있긴 한데 뭐 추진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했다고요? 결정했습니다. 어디에 도로난대요. 그 결정이 됐다고요. 그 결정이 된 거라고요. 어디 학교 낸대요. 어디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뀐대요.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하는데 몇 년요? 2년 3년. 이거 하는데 예산 5억 8억 써서 그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숨겨놓고 지네들만 알고 있어요. 국민이 알게 발표를 해야 돼요. 국민이 알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발표를 뭐라고 그냥 고시 공고 알린다 발표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이 알게 발표를 해야죠. 결정했으면 그걸 국민이 알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데 그것을 세종시청 그러니까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보나 공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줄 끝에 관보가 있고 둘째 줄 끝에 공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일간 신문요 광고비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신문 광고를 하려면 우리 세금을 지금보다 한 2곱배기는 더 내야 돼요. 이 관보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 공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이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러면 지가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내면은 광고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발행하는 공적인 신문이 있다고요. 관보나 그러니까 공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얹어서 발표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이고요. 뭐 국가신문, 지방신문 뭐 여기까지 쓰시면 됐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절차는 다 끝났고 딱 두 토막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뭐 지문 한번 나왔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험 나온 적 없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46쪽이요. 양괄호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과. 방괄호 1번, 효력의 발생.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표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 도로 어디에 도로가 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야 어느 땅까지는 도로가 잡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청에서 쓰는 지도가 26가지가 있는데요. 그 26가지 지도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컴퓨터 입력 중인데 그냥 종이 지도로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한 예로 지금 자동차 뒷좌석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앞좌석에 조수석 있잖아요. 그러면 뒷좌석 앉으면 그 조수석 뒷자리에 이 뒤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넣는 그 함이 이렇게 좀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나 아니면 차 뒤에 그 햇볕 들어오는데 전국 지도책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전국 지도책 한 권씩은 갖고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다고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지도책 종이로 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도를 낼 수가 없어요. 2년 3년 예산 8억 써서 결정해서 발표하는 게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산화가 다 끝났으면 한 5년이면 3년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전산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방괄호 3번은 싹 없어져요. 양괄호 3번은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전산화가 끝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여기가 99번지, 여기가 100번지, 101번지입니다. 나성동 쪽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년 3년 5억 8억 들여서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99번지 땅 주인 개똥이 할아버지요. 개똥이 할아버지 자기 땅 어디까지 도로로 먹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개똥이 할아버지 땅 어디까지 도로로 먹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나성동 100번지 쪽으로 도로를 내겠다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번지 땅 주인은 자기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지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가 나와야 내 땅 이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도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만 갖고는 나성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가 나와야 이 땅에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땅이니까 건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뭐고요? 혀요. 혀가 어려운 거죠. 지형도면 네 글자요. 그냥 지도가 나와야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도를 낸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도를 네 글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형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 다 하시는 거고, 혀로 소리 뭐만 나시면 되고요. 지형도면 소리만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과로 2번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는 뭐 지문 한두 개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48쪽에 제일 위에 반과로 3번 나중에 보시고, 그 아래 48쪽에 아래 네모 4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양과 1번 도시군관리계획 재검토.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해야죠. 양과 1번 본문 특별시장, 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몇이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몇이요?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 계획들과 차이점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지형도면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워서 그렇습니다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절차는 오늘 지난주 이번 수업으로도 절차는 다 끝났어요. 한 3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외울 거 없고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끝났고 다음 순환인데 더 추가하실 내용이 뭐고요? 그러니까 누가 계획 세우고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는 것만 더 추가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9쪽 이하 내용 중에서는 49회 양괄호 2, 양괄호 3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0쪽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